자, 지금 확통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첫 번째 단원이 순열과 조합인데요.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벌써 순열과 조합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알아야 오늘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될 거라서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도 하고 순열도 하고 조합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다시 좀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경우의 수는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건데 뭐 5의 약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5의 약수는 뭐 있어요? 1하고 5 요거 있고요. 그리고 3의 배수는 뭐 있죠? 3하고 6 이렇게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지금 5의 약수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3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더했을까? 곱했을까? 더해요? 곱해요? 곱이 아니라 더할 거예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더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는 또는 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많이 더했다고도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러면 더해요. 너 잘 생각해봐. 주사를 한 번 던졌는데 그 위에 나온 숫자가 1이면서 3일 수 있어요? 없죠. 5면서 3일 수 있어요?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몇 가지? 4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뭐 이번에는 1부터 12까지 카드가 있대요. 1부터 12까지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내가 여기서 10의 약수가 나오거나 뭐 또는 6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어요. 1부터 12까지 카드 중에 한 장 뽑을 건데 그 중에서 10의 약수 뭐뭐뭐 있어요? 1, 2, 5, 10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총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뭐 있어요? 6하고 12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근데 이 4가지랑 2가지를 더했다고 곱했다고? 더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라고 하냐면 6가지예요.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좀 했던 경우의 수 문제인데 자, 뭐 이번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2자리 자연수는 얘들아 10의 자리도 있고 1의 자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10의 자리는 소수여야 된대요. 그러면서 얘들아 2자리 자연수가 짝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우리 10의 자리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2, 3, 5, 7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 그리고 이 2자리 자연수가 짝수로 끝나려면 1의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짝수 2, 4, 6, 8 그리고 또 뭐까지? 0 이렇게 오면은 짝수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예요? 1의 자리는? 5가지. 자, 근데 이 4가지랑 5가지를 우리 곱했을까? 더했을까? 얘는 이제 곱하죠. 몇 가지로 가요? 그래서 20가지예요. 왜 곱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10의 자리만 있으면 2자리 자연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의 자리만 있으면 2자리 자연수 될 수가 없잖아요. 둘이 동시에 같이 있어줘야 2자리 자연수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고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둘이 곱했어요. 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면 우리가 곱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내가 상의가 5벌 있고요. 하의가 4벌 있고요. 신발이 4개 있대요. 내가 이거 가지고 외출복을 좀 짜고 싶대. 만들 수 있는 외출복은 몇 쌍이니 몇 벌이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상의 몇 가지예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5가지. 그죠? 하의는 몇 가지예요? 4가지. 신발도 몇 가지야? 4가지.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더해버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상의만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바깥으로? 없잖아요. 그지? 하의만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모두 동시에 입어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했어요? 곱했어.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기억나나요? 조금씩 몇까지? 80까지야. 이렇게 풀었었던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게 3가지고요.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게 2가지고 A에서 C로 바로 가는 길이 2가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럼 너네한테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A에서 C로 바로 갈지 아니면 A에서 B 갔다가 C로 갈지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A에서 C로 바로 가도 되고요. 두 번째는 A에서 B 갔다가 C로 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럼 우리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그죠? 자, 그리고 A에서 B 가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 가는 건 두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랑 두 가지는 더할까 곱할까? 그렇지, 곱해요. 왜요? 나 지금 A에서 B를 갔다가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A에서 B 갔다가 그리고 C까지 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줘야 되는 사건이에요. 곱할 거예요. 그 선생님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이 두 가지랑 6가지를 더했을까 곱했을까? 더했죠. 왜냐면은 얘들아, 너네 A에서 C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길이랑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지? 완전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총 몇 가지? 8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경우의 수예요. 얘들아, 경우의 수는 지금 풀어봐서 알겠다시피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잘해줘야 돼요. 분류를 잘 해주고 빠짐없이 개수를 다 세줘야 틀릴 일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개수를 잘못 셌어 이렇게 그러면 답이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지? 항상 경우의 수는 분류를 잘 한 다음에 빠짐없이 이쁘게 다 세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경우의 수였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순열. 자, 순열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우리 5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대요. 자, 우리 5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 올 수 있는 학생 몇 명? 아직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렇죠. 5명. 그 다음 4명. 그 다음 3명, 2명, 1명 마찬가지로 다 곱했어요. 왜냐면 5명이 한꺼번에 다 서줘야 동시에 5명이 다 서 있어야 일렬로 딱 쓴 거잖아요. 그지? 곱해서 몇 가지라고 썼냐면 120가지야 라고 이걸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얘를 기호로 이용해서 쓰는데요. 뭐 팩? 그렇지. 5팩 이렇게 쓰잖아요. 5팩 해서 120가지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들아 4팩은 무슨 의미였죠? 4, 3, 2, 1 이렇게 다 곱해 이런 게 4팩이었어요. 우리 0팩은 뭐였을까요? 그냥 1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살짝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대. 그래서 0팩은 1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고 싶대요. 자, 뭐 A, B, C, D 이렇게 5명 있다 해봅시다. 그 중에서 3명만 나열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학생 몇 명이죠? 5명. 아직 아무도 안 뽑았으니까요. 그 다음은 4명, 그 다음에 3명. 그래서 답은 60가지인데 얘도 기호로 썼었는데요. 5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 5, P, 3 이렇게 썼었어요. 5, P, 3 이렇게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고요. 얘 의미가 이거예요. 5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해줘 이거였어요. 그럼 얘들아 6P는 뭐였겠어요? 6 곱하기 5 요거죠. 6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요. 그럼 7P3은 뭐예요? 7, 6, 5 이렇게 계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5P3 다시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너네가 5P3은 5, 4, 3 이렇게 3개 곱하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 맘대로 2랑 1을 곱한 다음에 다시 한번 2랑 1로 나눠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보통 순열이 MPR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MPR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 지금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팩토리얼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M팩 이거고요. 얘들아 얘는 2팩 아니겠어요? 2팩? 2팩은 얘네들이 뭐 한 거? 뺀 거랑 같지 않아요? 요렇게. 예, 얘네들이 빼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2P4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2명 중에 4명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순열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야 돼요. 그지? 또는 얘들아 5P5는 뭐였겠어요? 5명 중에 5명 다 뽑아서 쫙 나열할 거래. 5명 쫙 나열하는 거 몇 팩이에요? 그렇지, 5팩 이거잖아요. 아,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같아도는 되는데 얘가 더 크면 그건 의미가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P에는 M팩이야. 이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 MP형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P형. 5명 중에 아무도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로 계산하자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0팩 그리고 이런 친구들 우리가 따로 뭐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건데 보통 이렇게 계산할 거고
얘 의미에 이런 게 있어. 요건 요 정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A, B, C, D 이렇게 5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A와 B를 이웃하게 나열하고 싶대요. 얘들아, A랑 B를 이웃하게 나열하려면 A랑 B를 어떻게 했죠? 그렇지,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원래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5명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 둘, 셋, 4명으로 볼 거예요. 4명을 쫙 나열하는 건 몇 팩? 4팩. 근데 이런 거 되지 않아요? A, B, C, D, E도 맞는 말이고 B, A, C, D, E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꿔도 된대. 그래서 여기다 뭐 곱했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남자가 4명이고요. 여자가 3명이래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런 말이 나오면은 남자 먼저 이 주인공 말고 그 외의 것들로 칸막이를 칠 거야.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얘 말고 다른 애들 먼저 나열할 거예요. 남자 먼저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팩이에요? 그렇지, 4팩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 얘들아, 여자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앉으면, 여자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서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3명인데 이렇게 섰대. 그럼 봐봐, 여남, 남남 이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또는 이렇게 앉았대. 그럼 남녀 이것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 5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줘야 돼요? 3자리를 골라서 나열해야 되잖아요.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 뭐 P3? 5P3 이렇게 곱했죠.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었어요. 네, 이게 기본적인 순열 내용인데, 자, 순열은 항상 이것만 기억해주면 좋아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걸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조합도 가볼게요. 조합. 자, 우리 조합은요 이런 거예요.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 아까 전에 순열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했다면 조합은 나열하는 의미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단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한다는 게 5P3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A 뽑고 B 뽑고 C 뽑은 거랑 B 뽑고 A 뽑고 C 뽑은 건 사실 어때요?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청소당번을 뽑을 건데요. 자, 오늘 교실 청소할 사람 A랑 B랑 C 나와 이거랑 B랑 C랑 A 나와 이거랑 어때요? 같죠? 그럼 지금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꿀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얘네들끼리 나열하는 거 몇 팩이에요? 그렇지, 3팩. 이걸로 나열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썼냐면 5C3 이렇게 썼어요. 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건 5P3. 뽑기만 하는 건 5C3. 그래서 조합은 기호가 요거고요. 순열은 기호가 요거였어요.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풀었던 거. 예, 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잖아요.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면서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6C2는 뭐였겠어요? 6C2는 얘들아, 얘랑 똑같이 계산하면 2팩분의 6P2 아니겠니?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뭐해? 나눠.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6C3은 뭐였겠어요? 분모가 3팩분의 6P3이니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6 곱하기 5 곱하기 4야. 이렇게 계산했겠죠. 됐어요? 네, 요게 기본적인 조합 계산인데, 아까 전에 내가 순열을 요렇게도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조합을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냐면 5C3을 요렇게 계산하재. 그러니까 얘 다시 말해서 R팩분의 MPR이야.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지? 근데 얘들아, MPR이랑 요 식이랑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내가 이걸 여기다가 잠깐 대입해도 돼요? 안 돼? 똑같은 거니까. 잠깐 여기다 대입하면 R팩분의 M-R팩분의 M팩이에요 라고 써가지고 요런 공식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 그 단원에서 빈칸 채우는 문제로 좀 많이 풀었던 공식 중에 하나인데, 알고 있으면 편하고,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다, 요겁니다. 그래서 NCR은 이렇게 계산할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너네, 잘 봐봐. 조합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너네 이벤트에 6명 중. 이벤트에 당첨될 2명 뽑기랑,
2명 뽑을 거래요. 2명. 6명 중에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을 4명 뽑지요. 이거 의미가 어때요?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이랑 당첨될 2명을 뽑는 거랑 당첨되지 않을 4명을 뽑아버리면 당첨될 2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랑 이거 의미가 어때요? 같잖아요. 근데 지금 얘들아 6명 중에 2명 뽑는 건 기호로 뭐라고 쓰자고요? 6C2 이렇게 썼잖아요. 그치? 6C2.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야? 그렇지. 근데 6C랑 6C4가 어떻다? 같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네한테 야 너네 10C7 계산해 라고 했는데 765431 다 쓰고 1987 이거 다 쓰는 사람 없잖아요. 10C7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면 다 뭘로 바꿔서 풀죠? 10C3 이렇게 바꿔서 풀잖아요. 마찬가지로 7C5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면 전부 다 뭘로 바꿔서 풀어요? 7C2 이렇게 바꿔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NCR을요 NC, N-R 이렇게 바꿔서 풀 건데 마찬가지예요. 조합에서도 얘들아 너네 2C5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2명 중에 5명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당연히 N이 더 어때야 돼요? 커줘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2명 중에 2명 뽑는 건 뭘까요? 2명 중에 2명 다 나와? 니까 몇 가지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NC, N은 1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럼 NC형은 뭘까요? 자 2명 중에 아무도 뽑지 말래. 아무도 뽑지 않는 거 한 가지로 계산할 거야.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NC형은 1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조금 얘는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예를 들면 남자가 4명이고요. 여자가 2명이래요. 근데 내가 여기서 총 6명인데 여기서 대표를 3명 뽑지. 그럼 뭐라고 쓸까요? 6C3 이렇게 썼죠. 자 근데 이번에는 남자 대표만 2명 뽑지.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4C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여자 대표만 2명 뽑지.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2C 그래서 한 가지야 이렇게 계산했고요. 자 이번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 뽑지.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4C 곱하기 2C1 이렇게 썼었던 거 기억나죠? 네, 요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 처음 나오는 건 이제 원순열이에요. 알겠죠? 여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통을 들어갈 건데 봅시다. 원순열. 우리가 방금 전에 그냥 순열을 할 때요. 5명을 이렇게 할까요? 좀 적게 갈게요. 3명을 1열로 나열하세요. 그래서 이거 몇 팩이라고 썼어요? 3팩. 3명, 2명, 1명인데 다 곱해서 3팩이에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직순열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직순열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원순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런 원형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요. 원형 모양의 탁자에 A, B, C 3명을 앉히고 싶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 원형 모양 탁자에 A, B, C 3명을 앉히고 싶어요. 그때 그 경우에서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내가 일단 A부터 갈 거예요. 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일까? 그렇지. 일단 3가지로 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A를 여기 앉힌 거랑 너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 쌤 A가 여기 앉은 거랑요. 쌤 A가요 여기 앉은 걸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3가지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 봐요. 그럼 얘랑 어때요? 같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 봐요. 얘가 어때요? 같죠? 얘가 이렇게 뺑글 한 바퀴 다 돌아서 얘랑도 어때요? 같죠?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이걸 한 가지로 볼 겁니다. 다 똑같대. 원순열은 얘들아 원형 탁자에 앉히는 순열이 아니라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게 있는 걸 원순열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돌아가면 얘라며. 얘 돌아가면 얘라며. 그치? 얘 다시 돌아가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래.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쌤 그러면 A, B, C 이렇게 앉은 거랑요. A, B, C 이렇게 앉은 거랑요. A, B, C 이렇게 앉은 게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왜요? 얘 한 번 돌아가면 얘가 될 거고요. 얘 한 번 돌아가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랑 이거랑 다 같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네 3명 여기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은 그냥 얘처럼 우리 A, B, C 세 명을 안 칠 때 그냥 일렬로 나열할 때 이렇게도 나열하고 이렇게도 나열하고 이렇게도 나열하지 않아요? 요렇게요. 그치? 이 6가지 안에는 얘들아, 이 6가지 안에는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었겠죠. 그치? 근데 지금 원순열에서는 A, B, C 얘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또 A, B, C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면? 그치? 얘도 한 바퀴 딱 돌아가면 A, B, C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본다고요? 같은 경우래. 이런 그림이래. 그치? 똑같은 걸로 보자 이거예요. 돌아가면 똑같아지니까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잠을 좀 깨볼까요? 자, 얘는요. 돌아가면 A10이잖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 A10이 아니겠어요? 그치? 얘도 한 바퀴 싹 돌면 A10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도 어떤 거예요? 원순열에서는 같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원래는 A, B, C 세 명을 나열하는 게 3팩이어서 6가지였다면 원순열에서는 얘랑 핑크랑 노랑의 경우가 같대요. 그러니까 3개씩 중복됐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3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야. 이렇게 풀 거예요. 조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자,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자, A 앉혀봐 라고 했는데 A 앉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라고요? 아니라고요. 돌아가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A를 몇 가지로 보자고요? 한 가지로 볼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게. 자, 조금 더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이번 이거예요. 우리 에스파가 몇 명이죠? 에스파에 누구 있어요? 카리나도 있고, 그지? 윈터도 있고, 지젤도 있고, 닝닝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4명을 내가 원형 탁자에 또 앉힐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카리나 먼저 앉히고 싶어요. 카리나 먼저 앉혔는데, 카리나가 앉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라고요? 그렇지. 4가지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카리나가 여기 앉아도, 어차피 여기 앉아도 돌아가면 어떻다고요?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카리나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카리나를 여기다가 앉혔어요. 카리나를 여기다가 앉히면 이제 윈터부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 너네 카리나가 여기 앉았는데 이제 윈터는 카리나 옆에 왼쪽에 앉을지, 카리나 오른쪽에 앉을지, 카리나 건너편에 앉을지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맞잖아요. 윈터부터는 이제 자리마다 번호가 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너네 아까 전에 요거 풀 때 있잖아요. 직순열 풀 때 A, B, C 3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6가지라고 할 때 이런 거잖아요. 너네 A가 지금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거랑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는 거랑 세 번째 자리에 서 있는 거랑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자리 가는 거랑 두 번째 자리 가는 거랑 세 번째 자리가 가는 게 다 다르다는 게 자리마다 번호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고유 번호가 있어. 자리마다 번호가 있대.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대.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거랑 얘가 여기에 있는 거랑 얘가 여기에 있는 거랑 다 다르게 계산할 거야.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카리나를 앉힐 때는 자리마다 번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에 앉아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앉혔거든요. 근데 이제 윈터부터는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다 어때요? 이제 경우가 달라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윈터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니라고 물어봤을 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윈터 앉혔어요. 그럼 이제 지젤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그렇지, 2가지. 닝닝 몇 가지니? 1가지예요.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3팩이랑 6가지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더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거. 선생님이 너네 그런 데 가본 적 있어요? 중식당인데요. 중식당인데 책상에 돌아가는 원형 탁자가 돌아가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가가지고 음식을 6개 시켰대요. 음식을 6개 시켜서 첫 번째로 탕수육이 나온 거야. 선생님이 6가지 메뉴를 시켰어요. 자, 이 메뉴를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점원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너네한테. 탕수육 어디에 놔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대로 놔주세요. 왜요? 어차피 돌아가면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탕수육이 지금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다 어때요? 똑같죠? 그죠? 어차피 돌아가면 먹을 거니까. 그럼 탕수육 놓을 자리는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봐줘야 돼요? 그렇지. 1가지로 봐줘야죠.
탕수육 놓을 자리가 한 가지래요. 자, 두 번째 음식. 자, 이제 탕수육 나오면 항상 탕수육 소스가 같이 나오잖아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탕수육 여기다 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소스는 탕수육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건너편에 놓을지, 대각선에 놓을지 고민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스부터는 고유 번호가 생겼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번호가 있어요, 이제. 소스는 얘들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탕수육 소스는 5가지. 내가 그래서 소스 여기다 놨대. 그 세 번째로 이제 짜장면이 나왔어. 그럼 짜장면이 놓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놓을지, 여기에 놓을지, 여기에 놓을지, 여기 놓을지 다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6가지 메뉴를 여기에 놓을 때 일단 최초의 첫 번째 음식은 어디다 놓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한 가지로 갈 거고요. 하나 놓은 순간 나머지는 번호가 생겼대. 그래서 남은 5가지 음식 여기다 나열하는 거 몇 팩으로 계산하자는 얘기야?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한 가지니까 몇 팩이야? 5팩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요렇게요. 알겠어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셨을걸요? 자, 우리 반 여기 5명이잖아요. 5명 여기 앉을 거래요. 그럼 나부터 앉을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를 골라봐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앉을 자리는 지금 몇 가지로 본다고요? 그렇죠, 한 가지. 내가 지금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 앉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앉았대요. 자, 이제 예원이 앉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예원이가 내 옆에 앉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내 옆에 앉기 싫을 수도 있고 달각선 앉을 수도 있고 하람이랑 앉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원이부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예원이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그렇지, 4가지. 자, 그래서 예원이 여기 앉았대. 자, 하람이 어디 앉을 거니? 라고 했을 때 하람이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치? 그럼 나영이 어디 앉을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영이 어디 앉을 거니? 2가지. 이렇게 골라야죠. 그리고 이제 채민이는 나영이가 여기 앉으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가자는 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공식을 썼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계산 안 할 거고요. 그냥 지금처럼. 일단 최초에 한 명을 앉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앉을 때는 쭉 1가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나열하는 거 몇 팩?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런 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조금 더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연습.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순열은 얘들아 원형 모양에 앉혀서 원순열이 아니라 회전했을 때 같아지면 원순열로 볼 거야 라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9명을 앉히고 싶어요. 이렇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9명을 앉힐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어? 없지? 그럼 여기 있는 애랑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는 건 다 어디에 앉아야 돼요? 계속? 가운데 자리에 앉아줘야 회전했을 때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지, 하람아? 그지, 하람아? 그지, 하람아? 여기에 앉는 친구들이야. 돌아갔을 때 같아지려면 어디 앉아야겠어요? 돌아갔을 때 같아지려면 여기 앉아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여기 앉아야겠죠,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얘들아, 이 9명 중에 1명을 먼저 앉힐 거예요. 9명 중에 1명을 먼저 앉힐 건데 이 1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전에는요. 쌤, 카리나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9명 중에 A라는 친구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다 다르지 않아요? 그치?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나 그래서 A를 여기 앉혔어. 그럼 나머지는 이제 번호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몇 팩? 그렇지, 8팩. 나머지 앉히는 건 8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명 앉히고 나면 8팩이래. 그 3 곱하기 8팩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렇게 10명이래요. 자, 10명을 앉히고 싶어요. 여기서 10명을 앉힐 건데 마찬가지예요. 최초에 1명을 먼저 조금 앉힐 건데 자, 돌아봤을 때 이 친구가 싹 돌아가면 얘랑 같아지지 않니? 그치? 맞죠? 자, 이 친구도 한 바퀴 싹 돌아가면 얘랑 같아지지 않니? 그치? 예, 그 다음에 또 자, 이 친구야 한 바퀴 돌아봐 라고 하면 얘랑 같아지지 않니? 그죠? 이렇게 돌리면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얘랑 같아졌겠죠. 그럼 흰색끼리 같아졌겠죠. 그럼 내가 이 중에서 1명 먼저 앉힐 거예요. 10명 중에 1명 먼저 앉힐 건데 그 1명이 노란색에 앉는 거랑 주황색에 앉는 거랑 보라색, 핑크색, 흰색에 앉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제 돌아갈 때마다. 그럼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5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9명 있잖아요? A가 여기 앉아버렸대. 그럼 그 나머지 사람 이제 A 옆에 앉을지, A 대각선 앉을지, A랑 건너편에 앉을지 골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팩이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하죠. 됐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해했죠?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이런 정사각형도 있대요.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자, 8명 앉히세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얘가 돌아가면 얘가 되지 않아요? 또 얘가 돌아가면 얘가 되지 않아요? 또 얘가 돌아가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흰 색깔끼리 돌아가면 겹쳐지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한 명 앉히는 건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가야죠. 흰색이 앉냐 노란색이 앉냐 이 차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 나머지 7명 앉히는 거 몇 팩? 그렇지, 곱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원순열이에요. 뒤에 문제 좀 먼저 풀어볼게요.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그 A, B를 포함하여 택한 9명을 원탁에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고 싶대요. 여기 앉히고 싶대요.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총 인원이 8명이거든요. 8명 중에 몇 명 뽑자고요? 5명 뽑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 벌써 A랑 B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내가 8명 중에서 A, B 빼면 몇 명 남죠? 그렇지. 6명 중에 몇 명 더 뽑아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 뽑기 뭐라고 써요? 기호로? 그렇지. 6, 3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 5명을 앉힐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먼저 앉히자. A 먼저 앉힐 거예요. A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죠. 자, A 여기 앉았대. 그럼 이제 한 명 앉았으니까 4명 남았잖아요. 4명 나열하는 거 몇 팩? 그렇지. 그렇게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계산하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고요. 거기다가 4팩 24까지 곱하세요. 그럼 약분하면 없어지잖아요. 20 곱하기 24 하니까 얼마야? 480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자, 내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내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커플끼리 같이 앉으려면 그 커플을 한 쌍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4쌍을 이렇게 먼저 나열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최초에 한 커플 앉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3커플 앉을 수 있는 거 몇 팩? 그렇지.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여자 1명, 여기 남자 1명 앉은 거랑 여기 남자 앉은 거랑 여기 여자 앉은 거랑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몇 가지? 그렇죠.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6 곱하기 16 하니까요. 9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응.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6등분해서 만든 도형인데 자, 이 도형의 7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깔로 칠하고 싶대요. 그럼 누구 먼저 제일 칠하고 싶어요? 가장 요 작은 원 가운데 있는 애부터 칠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일 겹쳐 있으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아직 색깔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초록색을 칠했대요. 그럼 이제 색깔이 몇 개 남아요? 6개 남잖아요. 6개를 여기다 이렇게 쭉 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남은 6가지 중에 하나 먼저 칠할 거래요. 하나 먼저 칠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금 몇 가지로 봐야 될까? 한 가지로 봐야죠. 왜요? 선생님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한 거랑 여기다가 칠한 거랑 같아요. 왜요? 돌아가면 어떠니까? 흩어지니까. 그지? 응,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남은 5가지로 칠하는 건 몇 팩으로 봐줘야죠? 5팩 이렇게 봐줘야죠. 그지? 그러면 120 곱하기 7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84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사각뿔의 각 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고 싶대요. 얘를 굳이 얘들아 선생님 전개도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지? 이렇게요. 그럼 누구부터 칠하고 싶어요? 그렇지, 밑면. 바닥부터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연두 색깔 칠할 거야 해서 칠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 4개 남았거든요? 4개로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한 가지로 봐야죠. 그렇지. 내가 여기다가 파랑 칠한 거랑 여기다 칠한 건 어때요? 같죠? 돌아가면. 그지? 그런 다음엔 이제 나머지 칠한 건 몇 팩?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5 곱하기 6 하니까 몇 가지야? 30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한 바퀴 돌면 똑같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또 요 친구랑 한 바퀴 돌면 같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자, 내가 6명 중에 1명 먼저 안 칠 건데 한 명 안 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3 이렇게 됐겠죠. 왜요? 흰색이 앉는 거랑 파랑이 앉는 거랑 초록이 앉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지? 그래서 종류 3가지고요. 자, 여기서 A 한 명 안 쳤대요. 그럼 나머지 몇 팩? 그렇지, 5팩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럼 120 곱하기 3을 하니까 3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뭘까요? 이 친구는 얘들아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죠. 회전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명 나열하면 돼요. 직순열로. 아까 전에 그냥 3명 일렬로 쭉 나열했듯이 얘 몇 팩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5팩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2번째 중복순열 갈 건데요. 이거는 얘들아 어쩌면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도 굉장히 벌써 많이 쓰고 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1부터 3까지 카드가 있대요. 내가 이거 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중복이 안 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썼던 카드 또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들아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일단 100의 자리 쓸 수 있는 카드 몇 가지예요? 3가지. 10의 자리? 그렇지,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중복이 된대. 썼던 거 또 써도 된대. 그러면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10의 자리도 3가지. 1의 자리도 3가지. 다 이렇게 곱할 거잖아. 이런 게 중복순열이에요. 3의 세제곱이랑 27가지예요. 이렇게 풀었던 거. 이런 게 중복순열인데, 자, 이번에는 1부터 5까지 있대요.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3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요. 자, 내가 이거 가지고 3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중복이 안 된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5P3이야 이렇게 많이 썼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복을 해도 된대. 썼던 거 또 써도 된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5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5의 세제곱이야 라고 할 건데, 얘처럼 그 수학은 항상 기호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얘를 5P3이라고 썼잖아요.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5파이3 이렇게 쓸 거예요. 5파이3 말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n파이3 이렇게 계산할 건데요. n파이 r, 얘는 n의 r제곱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해 볼 거냐면 1부터 5까지 3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짝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얘들아 중복을 해도 된다고 해봅시다.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5가지. 짝수로 끝나려면 여긴 몇 가지? 그렇죠? 그렇지, 2가지. 요렇게 곱하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50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 기호로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그래서 보통은 얘들아 파이라는 기호는 잘 안 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NPR, P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NCR, C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파이는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쓸 일이 없어요. 문제가 얘들아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곱법칙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더 많이 풀기 때문에 거의 안 쓸 거예요. 근데 니들이 이런 걸 좀 헷갈려요. 예를 들면 A, B, C, D 5명이 있대요. 자, 이 5명을 1반이랑 2반에 배정을 할 거야. 얘들아 중복순열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지? 조금만 봐봐. 내가 1반이랑 2반에 배정할 건데, 자, 이렇게 풀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앞에서 풀어본 적 많아요. 자, 일단 A가 갈 수 있는 거 몇 반이죠? A가 고를 수 있는 반 몇 가지? 2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것도 2가지. C가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래요. 그래서 얘 다 곱하면 뭐라고 쓸 거야? 2의 5제곱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를 얘들아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뭐였겠어요? 앞에 거였겠죠. 이렇게. 그치? 내가 아까 전에 m 파이 r은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굳이 기호로 쓰자면 이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보통 문제에서 뭐 기호를 이용해서 푸세요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32가지라고 끝내면 돼요. 이걸 굳이 억지로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근데 얘들아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내가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A한테 너 몇 반 갈래? B한테 너 몇 반 갈래? C한테 너 몇 반 갈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뷰 대상이 중요해요. 자, 내가 지금 A, B, C, D 사람한테 어디로 갈지 물어봤잖아요. 내가 반대로 자 1반 네가 고르고 싶은 애 골라봐 라고 했어. 니네 반에 올 친구 좀 골라봐 라고 했을 때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근데 만약에 A를 데려갔어요. 그럼 이제 2반을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A 가져갔으니까 4가지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네 쌤 A가 1반 골랐대요. B도 1반 골랐고요. C도 1반 골랐고 D, E 다 1반 골랐대요. 라고 해서 이렇게 몰빵되는 경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푸는 순간 몰빵되는 경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오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들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인터뷰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생님 지금 편지가 2통이 있어. 근데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이 있대요. 뭐 이렇게 합시다. 우체통이 3개래요. 자, 근데 내가 이 중에서 편지를 하나 먼저 넣을 거야. 근데 이 편지를 어디에 넣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편지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야 A 우체통 네가 받을 편지 골라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편지를 넣을 때. 그지? 인터뷰 대상이 지금 편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편지야. 너 첫 번째 편지야. 어디 들어갈래? 몇 가지? 3가지. 자, 내가 하나 벌써 여기다 넣었어요? 그치? 근데 어차피 2번째 편지도 A 우체통에 넣지 말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2번째 편지도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푸는 거야. 편지한테 물어봐야죠. 편지한테. 우체통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몇 가지? 9가지야. 이렇게 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연습 좀 해볼게요. 이런 맥락으로 자, 이번엔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내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호텔을 골라야 되는데 A 호텔이 있고요. B 호텔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뭐 C 호텔이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호텔을 배정할 건데 빈 호텔이 있다고 된다고 해봅시다. 빈 호텔이 있어도 된대. 그럼 아빠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아빠한테 물어봐야죠. 호텔한테 야 너는 A 호텔 올 사람 골라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아빠한테 물어봐야죠. 아빠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3가지. 엄마 몇 가지예요? 그렇죠. 오빠 3가지. 나도 3가지라고 해서 81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빠랑 엄마랑 똑같은 호텔 고르고 싶대. 그럼 일단 아빠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그렇죠. 3가지. 자, 근데 엄마는 무조건 아빠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 가지야? 1가지 이렇게 봐야죠. 아빠가 고른 거 그걸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지? 근데 이제 오빠는? 그렇죠. 3가지.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지? 나는? 그렇죠. 3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아빠랑 엄마랑 다른 데로 가고 싶대요. 자, 아빠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그치. 근데 엄마랑 아빠랑 다른 데 가고 싶대. 아빠가 만약에 A 골랐어. 그럼 엄마 A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엄마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오빠는? 그렇지. 나는? 그렇지.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빈 호텔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자, 빈 호텔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지금 이거는 얘들아 3가지라고 갔다는 건 아빠도 여기 들어가고 엄마도 여기 들어가고 오빠도 여기 들어가고 나도 여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빈 호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젠 빈 호텔이 없어야 된대요. 그럼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가 모두가 호텔 고르는 경우의 수가 81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1개의 몰빵된 경우랑 2개의 몰빵된 경우를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빼주면 빈 호텔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럼 얘들아 1개의 몰빵되고 싶대. 그럼 A에 몰빵될 수도 있고 B에 몰빵될 수도 있고 C에 몰빵될 수도 있잖아. 그럼 몇 가지야? 그렇지. 3가지.
자, 우리 두 개의 몰빵된다는 건 이런 얘기 아니에요? A랑 B랑 몰빵되거나 B랑 C랑 몰빵되거나 A랑 C랑 몰빵되거나. 그럼 일단 몇 가지예요? 두 개의 몰빵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A랑 B에만 몰빵시키기로 했어. 그럼 이제 봐봐. 아빠랑 엄마가 오빠 나 이렇게 네 명이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아빠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그치? 엄마도 두 가지, 오빠도 두 가지, 나도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되겠어요? 4제곱 이렇게 됐겠죠. 둘 다 2니까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가면 여기에 아빠, 엄마, 오빠, 나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고른 두 가지가 다 A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벌써 B노트 여기랑 겹쳤잖아요. 그치? 이런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A랑 B 호텔 중에 아빠 어디 갈래? 두 가지. 엄마 어디 갈래? 두 가지. 오빠 어디 갈래? 두 가지. 나 어디 갈래? 두 가지 했는데 여기만 다 들어갔어. 그럼 돼, 안 돼? 난 지금 두 개 몰빵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몰빵된 걸 또 빼줘야죠. A에 몰빵될 수도 있고 B에 몰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야? 그렇지. 두 가지를 빼준 상태에서 곱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그래서 빼주면 됐겠죠.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자, 요거 가지고 문제 좀 가볼까요? 자, 배낭여행을 하는데 내 친구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을 임의로 배정받을 거래요. 자, 당연히 애들한테 물어봐야죠. 자, 얘들아 너네 어디 방 들어갈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갈 수 있는 방 몇 가지? 3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 이렇게 곱해야죠. 됐나요? 네.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키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시도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가봅시다. 어떤 전구가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끄거나 켜서 신호를 만들 거래요. 그럼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예요? 얘는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이렇게 됐겠죠. 다 곱할 건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할 거래요. 다 꺼졌대. 다 끈 거를 선택할 때.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 한 가지를 뭐 해야 돼요? 빼야죠. 그래서 16에서 1 빼니까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49번. 자, 5개의 숫자를 중복 허용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건데요.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얘들아 중복이 된다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5가지. 그죠? 중복된다니까 그 다음 5가지. 여기는 얘들아 짝수로 끝나야 되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가지? 250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게요. 알겠죠? 요거 갈 건데요. 요게 얘들아 우리가 기억이 잘 날라나? 이 문제를 풀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를 좀 배워요. 함수를 배우는데 자, 우리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x에 1, 2, 3이 들어있고 여기에 4, 5, 6, 7이 들어가 있대. 이런 식으로요. 정의역, 공역 막 이런 걸 했었는데요. 자,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를 개수를 세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너네 항상 이 x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화살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화살을 무조건 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절대 한 번만 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쏴도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1이라는 숫자가 고를 수 있는 친구는 몇 가지니? 4가지. 자, 1이 만약에 4를 골랐대요. 그럼 2도 몇 가지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가지입니다. 요렇게 돼도 돼요. 화살을 쏘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얘도 4가지. 3도 몇 가지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64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너네가 방금 생각한 건 이런 거야.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였냐면 너랑 나랑 다르게 생겼으면 남의 거 못 골라 이런 거야. 남이 고른 거 고르지 마 이거야. 그럼 봐봐. 자, 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자, 만약에 1이 5를 골라버렸대. 그럼 2는 더 이상 이제 5를 고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몇 가지야? 3가지. 자, 2가 4 골라버렸대. 3 몇 가지야? 그렇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풀란 얘기야. 자, 이번에는 1이란 친구가 무조건 7로 가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애가 7을 딱 골라버렸대. 그렇다고 해서 2가 7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전에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3도 4가지. 1은 벌써 골라져 있으니까 한 가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떤 함수였는지 기억나요? 그럼 비슷해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지, 증가함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상황이죠. A가 B보다 더 큰데 얘가 고른 애랑 얘가 고른 애 중에 얘가 고른 애가 더 커야 된대. 이렇게 증가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기억나요? 어떻게 풀었을까? 이거는요, 여기 지금 선택 당한 애들이 몇 개예요? 4개 중에 3개만 뽑아주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봐. 4, 6, 7을 뽑았대요. 근데 점점 증가하는 형태여야 된대. 그럼 당연히 1은 누구 골라야 돼요? 4 고르겠고요. 2 누구 골라야 돼요? 당연히 6, 3은요? 7 이렇게 가야겠죠. 점점 증가해야 되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공역 중에 3개만 뽑아놓으면 알아서 화살이 쏘아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럼 저 문제 갈까요? 자, 저 문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집합 LMN 요거랑 X에서 Y로 가는 1, 2, 3, 4, 5가 있대요. 이렇게. 자, 근데 X에서 Y로 가는 그냥 함수에게 수고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함수는 그냥 쏘기만 하면 돼요. 화살을.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지? 여기 놨을게요. 자, 그럼 B도 몇 가지야? 아니, 미안해. M도 몇 가지야? 5가지. 그지? N도 몇 가지야? 5가지. 그러니까 125가지. 자, 이번에는 L이 3을 골라버렸다네? 그럼 L은 더 이상 내가 걱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그럼 이제 B.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그렇지, 5가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것도 5가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250 이렇게 주면 됩니다. 알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건데 너네 있잖아. A, B, C, D를 나열해줘 라고 했어. 일렬로 쭉 나열해줘 라고 했어. 그럼 몇 팩이죠? 네, 4팩이에요. 근데 너는 예를 들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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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열해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건 직접 좀 써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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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도 있을 거고 A, A, B, A도 있을 거고 A, B, A, A도 있을 거고 B, A, A, A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몇 가지야? 4가지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이 4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A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제 4가지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요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요렇게 이제 얘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름이 붙여지면. 그지? 이런 애도 있을 거고 이런 애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것도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얘까지 됐겠죠. 이렇게요. 그지? 아니, 여기에 이름이 붙는 순간 여기에도 종류가 몇 가지로 늘어나요? 6가지로 늘어났겠죠. 그지?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늘어났겠어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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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니까 6 곱하기 4라서 쌤 24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4가지가 나오려면 양변을 6으로 나눠서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전에 24는 이 친구를 나열해줘 라고 하면 4팩이에요. 근데 여기서 6은 뭐냐면 얘네들끼리 이제 똑같대.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을 거니까 나눠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예요. 요렇게 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A, A, B, B, B. 자, 이걸 일렬로 나열해주세요 라고 하면 원래 몇 팩이야? 5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5팩이에요. 근데 얘네끼리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자리 바꾼다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없애줘.
나눠줘. 얘들아 너네 얘 지금 5, 4, 3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없어지려면, 곱하기의 의미가 없어지려면 나눠줘야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B 3개 똑같잖아요.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지. 이걸로 나눠줘. 요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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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거 나열해줘 라고 한 거야. 그럼 일단 문자가 몇 개예요? 총 몇 개죠? 그렇지. 8개 나열하는 건 몇 팩? 8팩. 근데 지금 A끼리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건 몇 팩? 3팩. B끼리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뭘로 나누죠? 네, 4팩.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얘들아, 얘를 이렇게도 풀어도 돼요. 너네 이 5개 있잖아요.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여기다가 자리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개 중에서 A 들어갈 2자리 뽑는 거 뭐, C 뭐? 그렇죠. 5C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다 A 넣을 거야. 근데 봐봐. B를 B 이렇게 넣는 거랑 그냥 B 이렇게 넣는 거랑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B가 들어갈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한 가지가 되죠. 그럼 실제로 얘들아 이걸 계산하면 5, 4, 3, 2, 1이고요. 2, 1, 3, 2, 1이라서 약분돼가지고 답이 10가지예요. 근데 이거 계산해도 우리 10가지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게 문자가 더 많아질수록 이게 좀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면 약분이 잘 돼서 이게 조금 더 풀기 편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8자리가 이때 이렇게 8개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이 8자리 중에 A 들어갈 3자리 뽑는 거는 뭐라고 쓸 거야? 8C3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쌤 저 여기다 A 넣을 거예요. 얘는 좀 많으니까 얘부터 해볼까요? 뭐 B부터 가도 되는데. 자, 일단 남은 자리가 몇 자리? 5자리 중에 C 넣을 거 뽑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요? 50. 쌤 저 C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자리 중에 B 이렇게 넣는 거랑 여기는 B가 일로 가거나 여기는 B가 일로 가는 다른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똑같은 B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요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요게 조금 더 약분하기 편할 거다. 요거예요. 자, 이런 건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최단거리 문제예요. 자, 이거 봐. 여기다. 자, 우리 A에서 B까지 가고 싶대요. 그때 갈 수 있는 최단거리 구해줘.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너네가 생각했을 때 쌤 이것도 있고요 뭐 이것도 있고요 다 셀 수도 있는데 다 세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걸 배운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갈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너네 A에서 여기 가는 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잖아. A에서 여기 가는 것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 A에서 여기 가는 것도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럼 여기도 다 한 가지였겠죠? 그 다음 얘들아 A에서 여기 가는 거는 한 가지, 2가지 아니에요? 그 2가지를 얘랑 뭐 한 거랑 같아요? 더한 거랑 같지 않아요? 1 더하기 1하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여기가 2. 그럼 여긴 몇 가지였겠어요? 얘랑 더해서 3. 여기 몇 가지였겠어요? 4 이렇게 되겠었겠죠? 여기 몇 가지였겠어요? 둘이 더하니까 3. 그 다음 6. 그 다음 10 이렇게 됐겠죠? 여기는요? 4, 10, 20. 그래서 답이 총 몇 가지? 20가지야.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면 너네 봐봐. 이거 최단거리 맞아 아니야 이거? 최단거리. 가장 빠른 거리. 맞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 이거 맞아요 아니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 맞지? 자, 그러면 이것도 최단거리 맞아 아니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최단거리 맞아 아니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요. 너네가 주황색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요? 3칸. 위로 몇 칸 갔어요? 위로 몇 칸 갔어요? 3칸. 그럼 지금 보라색도 보세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3칸 간 거 맞죠? 그럼 최단거리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지금 오른쪽, 위 이거를 얘들아 내가 내 마음대로 자리 바꿔서 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최단거리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오른쪽 3개, 위에 3개만 있으면 최단거리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총 문자가 몇 개야? 6개예요. 6개를 나열한 거 원래 몇 팩이야? 6팩이에요. 근데 사실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로 나눠요? 3팩. 그렇지.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로 나누자?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단거리를 물론 111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거. 자, 이번 문제에서 A에서요, P를 갖다가 B를 가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A에서 P를 갖다가 B를 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들아,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게 최단거리 아니겠어요?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가면 최단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P 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 안에서 끝내야죠. 그럼 지금 보세요.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요? 2칸. 위로 몇 칸 가야 돼요? 2칸이 최단거리잖아요. 그치? 그럼 총 몇 칸이에요? 4칸이지. 근데 오른쪽 길이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로 나눠? 그렇지.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윗길이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2팩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P에서 B 가는 것도 여기 안에서 끝내줘야 되지 않아요? 얘가 이쪽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순간 최단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총 몇 칸? 최단거리가 4칸인데 오른쪽으로 2칸 가는 거 자리 바꿀 필요 없대. 위로 2칸 가는 거 자리 바꿀 필요 없대. 근데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A에서 P 가는 거랑 P에서 B 가는 걸 둘이 뭐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죠. 그치? 그래야 동시에 끝나는 일이잖아요. 요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한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요. 자, A에서 B로 갈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조금 다른 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치?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장애물이 있는 최단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갈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너네 내가 지금 A에서 B로 이동할 건데 도로에서 이걸 다 도로라고 생각하면 음주검사를 할 거래. 자, 경찰한테 음주검사를 할 거라서 자, 경찰들한테 자, 음주검사 어디서 할지 경찰들 위치 좀 정해줘 라고 한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경찰이 여기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음주검사 벌써 난 했어. 근데 또 가다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주검사를 몇 번 하게 돼요? 2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는 저 아까 했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풀고 싶은 거냐면 이 P라는 위치를 잡고 최단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경찰의 위치를 놓고 최단거리를 찾을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아무 때나 놔버리면 2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2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볼 거냐면 얘를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의 수를 구할 때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내 진행 방향은 A에서 B 도착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 목적은. 이 진행 방향의 반대되는 요 대각선이면서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선을 그었을 때 여기다 B를 설치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봐봐. 너네 여기서 여기가 그러니까 P가 지금 종류가 3가지인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P가 노란색이래요. 첫 번째 P가 노란색일 때 여기서 여기 가는 최단거리는 이 안에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몇 가지야? 몇 칸? 4칸. 그거를 오른쪽 2개 위에 2개잖아요. 그럼 뭘로 나눠요? 2팩 2팩 나눠야죠. 그럼 P에서 다시 내 목적은 B잖아요. 그럼 또 몇 칸? 4칸을 뭘로 나눠요? 2팩 2팩 이렇게 곱해야겠죠. 근데 P가 만약에 여기 있대.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에서 P 가는 최단거리가 여기 안에서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그지? 그럼 총 몇 칸 이동해야 돼요? 4칸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 3칸끼리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로 나눠? 3팩. 그 다음에 얘들아 P에서 B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서 끝나야 최단거리잖아요. 그럼 총 몇 칸? 4칸을 위로 3칸 가는 거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지? 자, 마지막으로 P가 여기 있대요.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최단거리 몇 가지밖에 없어요? 1가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1가지. 이거 다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죠? 네. 뒤에 문제를 좀 볼 건데 10번 할 차례인가요? 네, 이거 봅시다.
자, 다음 문자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2가 왔으면 좋겠대요. 얘들아, 양 끝에 C2 이렇게 와도 되고 EC 이렇게 와도 되잖아요. 양 끝에 C2가 오는 건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2가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왔대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얘들아, C2 빼고 몇 개 남았어요? 문자가 총? 6개 나열하는 건 몇 팩이야? 6팩인데 그 중에서 겹치는 문자가 있죠. 뭐? 그렇죠. N끼리 자리 바꿀 필요, 만약에 너네 이거랑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거랑 당연히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예요? 나눠야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약분하니까 뭐 남겠어요? 6, 5, 4, 3, 2, 1인데 2, 1, 2, 1 약분되잖아요. 그럼 6, 5, 4, 3만 남아있었겠죠, 이렇게. 됐어요? 다음. 자, 6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일단 얘들아, 원래 우리 자연수는 이 첫 번째 자리가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그냥 0 무시하고 구한 다음에 앞자리 0 나왔을 때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0 무시하고 가볼게요. 0 무시하고. 0 무시하고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팩이 없겠어요? 0 무시하고. 몇 팩? 몇 팩? 6개 쭉 나열하는 거? 6팩. 그렇지. 근데 이 끼는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나눠. 3, 3끼리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나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근데 앞자리가 0이 왔다는 건 벌써 나 저 0이라는 숫자를 써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이거 나열하는 건? 5팩. 근데 여기에 이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3, 3 자리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여기서 뭐 하자고요? 빼 이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6, 5, 4, 3, 2, 1인데 3, 1, 3, 1 약분됐을 거고요. 2랑 2랑 약분하니까 몇 가지예요? 어디요? 틀렸어요? 6, 5, 4, 3, 2, 1 3, 1, 3, 1 약분하고요. 약분하니까 어디요? 아, 이 3팩이 아니라 몇 팩이에요? 2팩. 그러니까 뭐라 써야 돼요? 요렇게 약분되게 돼요. 요렇게요. 그럼 얘랑 약분하니까 또 뭐야? 100. 80까지인가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요? 5, 4, 3, 2, 1이잖아요. 여기다 2, 1, 2, 1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니까요? 뭐 남아요? 30까지. 빼니까 얼마? 150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다음. 자, 이번에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자, 얘도 해봅시다, 한번. 자, 너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팩이에요, 일단 그냥 나열하는 거? 5팩이죠. 그치? 5팩인데요. 내가 여기서 C랑 D를 같은 문자로 봐볼게요. 이렇게 같은 문자로 봐볼게요. 그럼 몇 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자리 바꿀 필요 없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원래는 C, D 들어가도 되고 D, C 들어가도 되니까 뭐를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그런데 지금 무조건 C가 D보다 어때야 된대? 앞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를 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얘랑 얘를 같은 상황으로 봤어요. B랑 미안해요. C랑 D를 같은 상황으로 봤어. 그럼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는 나열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무조건 C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D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2를 곱할 필요가 없죠. 요겁니다. 그럼 얼마요? 5, 4, 3, 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요.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갈 거래요.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갈 건데 A에서 P를 갈 때 여기 안에서 끝내줘야 최단거리잖아요. 그럼 총 몇 칸 이동해야 돼요? 최단거리면? 6칸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 길이 자리 바꾸는 건 문제 될 거 없대. 그러니까 4팩으로 나눠. 위로 2칸도 자리 바꿔도 된대. 그런데 의미가 없대. 그러니까 뭐 팩? 2팩 이렇게 갔겠죠. P에서 B 갈 때는요? 총 몇 칸 이동해야 돼요? 4칸. 근데 뭘로 나눠줘야 돼요? 2팩, 2팩.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됐죠? 넘어가서 14.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연습했던 게. 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전에 내가 진행 방향에다가 대각선을 그을 건데, 장애물을 뚫고 가게 굿자, 요거 얘기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진행 방향에다가 대각선을 그을 건데, 얘를 뚫고 가게끔, 요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만약 얘들아, 내가 여기다 그었대. 여기다 그으면 P를 몇 번 설치해야 돼요? 4번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으면 P를 몇 번만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 P가 적을수록 계산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지? P를 적게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요렇게 가볼게요. P를 여기다 설치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P가 첫 번째로 여기다가 설치할 거래. 그러면 A에서 P랑 P에서 B가 이런 식으로 가져야 최단거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총 몇 칸 이동해야 최단거리예요? 4칸. P가 노란색일 때 4칸. 근데 오른쪽 2개, 위로 들어가는 2개 자리 바꿀 필요 없대. 자, 여긴 총 몇 칸이에요? 5칸. 근데 오른쪽 3칸끼리 5끼리는 자리 바꿀 필요가 없대.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대. 3팩. 그 다음에 2팩 이렇게 가야겠죠. 됐어요? 얘네들이 곱해야 B까지 갔겠죠. 자, 이번에는 P가 여기 있대요. P가 여기 있으면 얘들아 A에서 P까지 가는 게 여기 안에서 끝나야 최단거리잖아요. 또 P에서 B 가는 것도 여기 안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총 몇 칸이니? 4칸. 그거를 뭘로 나눠요? 3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총 몇 칸이니? 5칸. 그걸 뭘로 나눠요? 오른쪽 2칸? 2팩. 그 다음에 위로 2칸? 3팩. 이렇게 나눠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가 여기 있대요. P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럼 P에서 이제 B 여기 가는 거는요? 몇 가지죠? 총 몇 칸이죠? 5칸인가요? 그걸 뭘로 나눠요? 4팩 이렇게 나눠야겠죠. 이해했어요? 자리 바꿀 필요 없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4, 3, 2, 1 약분 되고요. 약분하니까 얼마야? 6. 그 다음 5, 4, 3, 1이잖아요. 그럼 3팩 나누고 약분하니까 10. 그래서 60까지고요. 자, 얘는 4였을 거고. 자, 얘는 5, 4, 3, 1이잖아요. 그럼 3, 1, 3, 1 약분하고요. 2랑 약분하니까 10이라서 40. 자, 얘는 5였겠죠. 이거 다 뭐 하자고요? 더하자. 그러니까 몇 가지? 105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